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전남 지역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중이 참 높은데요. 때문에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 대책과 같은 다각도의 대안이 세워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전남 지역 농업이 안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남 지역 농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 중에 다양한 농업 정책들 제안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지역 농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농사를 지어왔고 농민운동을 하면서 이제 의회에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라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정말 잘못된 관행, 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하소연할 때도 없고 또 말을 해봤자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은 정말 정치권 내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제가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농민들이 마음이라도 좀 시원하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보람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네, 전남도 의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다양한 농업 정책들 제언을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12대 의회 의정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 꼽으실까요? 예, 이제 의정 활동 한 1년 7개월 정도 되는데요. 기억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저온 저장고 농촌에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농민들이요. 네. 그런데 한전에서 농민들이 저온 저장고에 쌀이나 김치를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약금을 물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어요. 세상에 농촌에 있는 저온 저장고에 쌀이나 김치를 넣지 않고 다른 것을 어떤 것을 넣으란 소리냐. 이게 넣었다 해서 왜 문제가 되냐. 네. 이러면서 농민들이 정말 억울했죠. 그런데도 한전에서는 약관 위반이다 하면서 유약금을 물었어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농민단체, 이제 농민회하고 여성농민회하고 함께 한전 본사를 방문해서 잘못된 제도를 바꾸는 걸로 하고 바꾸기 전까지는 이런 유약금을 물리지 않는 걸로 그리고 단속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참 농업 정책에 있어서 현실과 멀어진 것들,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들이 곳곳에 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은 이런 것부터 바로 잡는 것이 또 의원의 역할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또 현재는 교육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계속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전남교육 행정과 관련해서 행정 사무 감사를 진행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행정 사무 감사는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발의한 것은 행정 사무 조사를 발의를 했습니다. 네. 교육청 내에서 교육 행정 과정에 불합리한 어떤 물품 운영, 납품, 비리 의혹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의회에서 살펴봐야 되겠구나. 살펴본다는 것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멈추지 않고 더 좋은 대안,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교육 행정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부족한 부분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마무리를 지읍시다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무조사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남 교육행정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관행 그리고 뭐 비리라든지 부패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는 계기를 꾸준히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밖에 계획하고 계신 교육위원회 의정 활동들은 추가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작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학교급식 조리 실무사분들의 대체 전문 인력제를 이제 이번에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은 학교급식에서 일하고 계시는 조리 실무사분들이 대단히 힘든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아프거나 또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대체 인력이 없다 보니까 네. 제대로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담 대체 인력제를 도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전담 대체 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예, 예. 네, 이번에는 농업 정책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무엇보다 최근 농업인분들의 생산비가 크게 오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실제로 농가 소득은 상당한 폭으로 하락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매년 제자리죠. 그리고 또 가격이 오를 때는 흉년일 때 오르죠. 네. 지금은 사과라든지 배가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흉년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흉년일 때는 제외하고는 평상시에는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산비는 꾸준히 폭등하고 있죠. 네. 비료값이라든지 또는 농약대라든지 각종 생산 자재나 이런 것들은 가파르게 오릅니다. 더 큰 문제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굉장히 빠르게 오를 뿐만 아니라 사람을 구하기도 힘듭니다. 농촌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면은, 즉 이주 노동자가 아니면은 농촌이 운영될 수 없는 상황까지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부담을 안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반면에 농산물 가격은 매년 제자리이고 이로 인해서 농가 소득은 절대적으로도 줄어들고 상대적으로도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 네.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네, 특히 전남 지역에서 생산된 쌀 가격을 두고서 과도하게 저가로 경쟁하는 구도는 지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들리던데요. 예. 이 부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맞습니다. 우리 전남도가 쌀 생산량이라든지 또 품질 면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최고거든요. 네. 그런데 가격은 가장 낮아요. 왜 그러냐면은 농업끼리 저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출혈 경쟁, 저가 경쟁 이로 인해서 쌀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것은 농민들에 대한 소득 감소, 농협의 경영 손실 이런 걸로 이어지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것은 결국은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농협별로 각자 적자 생존하는 식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공동으로 대응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남도에서라도 RPC가 연합할 수 있는 그리고 이 RPC가 하게 되면은 이걸 전남도나 시군에서도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전남도가 공동으로 시장 개척을 해나가고 시장 교섭력을 전남도가 함께 만들어가자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작년에도 한번 토론을 했고요. 다들 긍정적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농협이라든지 우리 농민단체뿐만 아니라 전남도하고 시군이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쌀 시장을 농협이라든지 그냥 농민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남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이것을 대책을 마련하자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또 최근 의원님께서는 농업재해보험 제도 개혁을 담은 촉구안을 대표 발의하셨던데요. 농업재해보험의 사회보험 전환과 또 보장 품목 확대를 위한 제도 개혁 촉구안,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이상기후가 이미 이제 일반적 현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기후로 인해서 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은 자연 상태에서 일하고 계시는 농민들, 어민들이거든요. 네. 이분들의 피해는 굉장히 커지고 있고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네. 농업재해, 또 자연재해는 농민들이 불가항력적인 일이잖아요. 네. 농민들이 이것을 아무리 대처를 잘한다 그래도 자연재해 앞에는 너무나도 허망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함께 대응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나마 여기에 있는 제도 중에 하나는 보험제도거든요. 네.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농작물 재해보험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목이 좀 부족합니다. 네. 현재 보장 품목이 70개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가입률도 농민들이랑 5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장 품목을 좀 더 늘리고 그리고 농민들이 좀 더 마음 놓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게 첫 번째 주장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을 보면은 국민 세금하고 또 전남도하고 시군의 이런 지원으로 해서 보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80% 네. 정도가. 20%는 이제 농민들이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즉
국민들의 세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이 사실상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제 개인 보험회사에다 맡기게 되거든요. 네.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대행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농협도 보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는 당연히 이익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농민들의 피해보다는.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막대한 세금을 투여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농민들에게 다 돌아오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보험사에만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런 비판이 끊임없이 지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서 보험 제도를 이런 민영 보험이 아니라 사회 보험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걸 이번에 제가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전남 도의원들께서 모두가 또 동의해 주셔가지고 이번 촉구 건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네, 또 워낙 기후위기가 이슈가 되고 있는 시대죠. 기후위기는 농업과도 직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재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실제로 장흥지역 표고버섯 농가를 방문해서 실제로 피해 상황을 보고 오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12월에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고 비가 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봄에 피해야 될 버섯이 일찍 이제 발생이 된 거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강추위가 닥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한 버섯이 다 죽게 되고, 그리고 또 조금 지나서 또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버섯이 거기에서 또 썩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안타까운 것은 표고버섯이 보험 품목이 아니에요. 네. 보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피해를 농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돼버린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네. 이분들이 이 소득을 이 피해를 극복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다시 또 농사짓기 힘들지 않습니까? 농사짓기 힘들면은 그 지역에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인구가 감소되는 거죠. 지역 위기가 더 심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정말 우리 지자체라든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리고 나서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의회에서 이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또 발의해서 처리하게 됐습니다. 네, 또 농업 인구의 고령화도 해결해야 할 부분인데요. 무엇보다 미래 농촌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육성이 절실할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야만이 네. 농촌이 유지되고 식량 주권이 지켜지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년 농업인의 미래는 결국은 우리 사회의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정말로 청년 농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은 더 많은 유인책을 써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청년들이 보기에 정말 농촌에 살면은 정말 행복하겠구나.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걸 주지 않는 상태에서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온갖 유인책을 써봤자 이것은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지역에서 살고 있는 농민들, 지역에서 농사짓고 있는 청년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과감한 농업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네. 그것은 이제 농민들을 정말 공무원같이 대접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면은 열심히 국민들에게 봉사하면은 삶을 챙겨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농민들이 농사 열심히 짓고 좋은 농산물 생산하면은 이분들의 삶은 우리 사회가 지켜준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도적으로 받침해 줘야 된다. 그럴 때만이 우리 농민들도 행복하고 또 그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이 자기의 미래를 농촌에 투자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 지역마다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나요? 일부 나오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많이 부족한 겁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청년 창업 지원금이 있습니다. 네. 정착 지원금이 있는데
3년에 걸쳐서 매달 100만 원 정도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 소요되는 시간이 대략 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5년 정도는 지원해야 되는데 3년에 멈춰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기 시작한 청년들의 삶이 처음부터 불안한 겁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인 5년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농촌에 살면서 5년 이후에 또 새롭게 더 이제 농사 규모도 키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농업 관련된 청년 정책이 있긴 하지만 부실한 것이 많다. 그리고 또 부족한 것이 많다. 또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밖에 의원님께서는 농어민 수당 현실화 문제도 관심 있게 보고 계신데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어민 수당의 한계, 개선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이제 농어민 수당은 우리 농민단체 또 진보당이 그전부터 쭉 새로운 농업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야만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전남에서부터 시작을 한 정책인데요. 네. 농어민 수당이 이제 매년 연 6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개선 사항은 첫 번째는 금액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매년 60만 원이란 것은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그런 구조를 봤을 때 최소한 월 10만 원씩에서 연 120만 원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 이제 포함돼야 될 농민들이 제외된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 농사를 지어왔는데 농업 경영체가 없다는 이유로 제외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동안 농사를 계속 지어왔고 지금 농사 규모가 적거나 또 농업 경영체가 없더라도 마을에 네. 살면서 서로가 일도 도와주면서 함께 사는 정말로 훌륭한 농민들이시거든요. 이분들이 농어민 수당을 못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동안 농사 지어왔던 사람이라면은 농업 경영체가 없더라도 그동안 농민으로 살아온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개선 사항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농업은 나라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죠. 전남 농업이 살아나고 또 농업인이 행복해지려면 어떤 시각으로 농업 정책 읽어나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그 농업은 이제 국가의 기간 산업이고 식량 주권으로서 대단히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이것을 너무나 천대시했어요. 그리고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부족하면 수입해서 사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부터 바뀌어야 된다. 가면 갈수록 기후 위기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많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식량의 자급, 식량 주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전남에서 농사 짓고 있는 분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이분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정책 자체가 이제는 네. 농민들을 농업을 시장에 맡길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부족하면은 농산물은 수입하면 된다라는 이런 잘못된 정책을 좀 바꿔야 된다 해서 식량 농업 관련해서는 국가 책임제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책임형 농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민 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정말 정치가 요즘은 참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 불안, 심지어는 공포,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 정치가 돼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고 안정을 줘야 되고 평화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 어려운 시기에 정치는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그런 민생 정치가 돼야만 되는데 그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진보당은 우리 국민들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민생을 살피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입춘이 이제 다가왔는데요. 새 봄을 만들어가는 이런 정치를 우리 진보당에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동안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보답하고 섬기는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무엇보다 농업이 주는 공익적인 기능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고요. 모쪼록 올해 전남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고민이 뒤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